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보는 주식 투자 36.5도씨입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이번 영상에서는 네. 그 정부가 이제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가기 위해서 340조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기업 혹은 섹터가 어딘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간단히 어떻게 발표된 건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 계획은 네.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네. 340조를 투자한다라는 게 아니라 네. 340조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아,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을 정부가 쏘는 게 아니라 너 써.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 줄게. 뭐 민간이든 뭐든 네. 기업이든 너희가 하면 그 정도의 혜택을 주겠다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명확히 따지면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네. 뭐 이제 나눠보자면 기업에 돈을 하면은 니네들의 투자를 지원을 하겠다.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인프라 지원하고 뭐 신속하게 뭐 인허가 때리겠다. 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용적률 특혜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네. 이제 용적률은 예를 들면 그 토지 위에다가 네. 얼마나 더 많은 걸 지을 수 있느냐를 용적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뭐 아파트도 그런 거 따지지 않나요? 그럼요, 그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용적률이 기존에 350%였는데 거의 뭐 490%, 1.4배. 뭐 그렇게 따지면 클린룸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똑같은 공장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의 개수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제 지원을 확대를 네.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적률을 넓혔어요. 그럼 네. 설비 투자. 여기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설비가 있을 거 네.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늘려주겠다. 아니, 기존에 6에서 10% 구간이었는데 8에서 12% 구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민간 협력, 인력 양성 이래가지고 관련 아카데미 만들어가지고 네. 인력도 어찌됐건 있어야 되니까 뭐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 네. 그다음에 해외에서 데리고 오면은 또 세제 혜택 주겠다. 네, 그다음에 뭐 많아요. 이거는 그냥 저희가 딱 뭐 캡처해서 하면 될 것 같고 네. 기존에 이제 일본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소부장에 대한 국산화가 사실은 조금 빨라졌잖아요. 네. 대부분 이제 특히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의존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제가 꼼지락대는 게 자꾸 마이크가 떨어져가지고 네. 그 의존하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일본이 이제 강짜를 준 거지. 니네 안 줄 거야. 라고 이제 강짜를 주니까 야 만들어. 그게 언제였죠? 그 옛날에 그 파동 3년 됐죠, 이념이 3년. 있었잖아요. 네, 뭐 이제 그 정도 됐는데 3년인가? 그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그 정도 된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네. 우리나라 소부장이 반도체 소부장이 국산화를 국산화 많이 시켰어요. 했죠. 네, 근데 국산화를 더 시키겠다. 사실은 이거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건데 네. 다 계획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거 나오고 나면은 막 주가가 막 빵 가야 되는데 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막 빵빵 가야 될 것 같고 설비 투자한다라고 하면 클린룸 관련 기업들, 막 장비 들어가는 기업들. 왜냐면 어찌됐건 공장이 기존에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설비 투자를 해야 되니까 네.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 그쵸. 지금 투자할까요? 지금 투자하기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금리도 많이 오르고, 예. 금리가 오른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잖아요, 지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 공급을 줄이려고 해요. 공급을.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이제 이런 우려가 있었죠. TSMC 실적 발표 나기 전에 반도체가 사실은 수요가 굉장히 타이트해질 거다. 그러니까 떨어질 거다. 네. 왜 그러냐? 뭐 경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소비 심리가 위축되다 보면 네. 결론은 반도체가 큰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지. 네. 근데 이제 TSMC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잘 나왔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적용되지는 않았나? 근데 여전히 하반기도 그렇고 네. 내년도 그렇고 여전히 조금 사실은 업황 자체가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업황. 업황 자체가 안 좋을 거다. 그러면 이 업황 자체는 사실은 수요가 별로 없을 거다라는 건데 그럼 예를 들면 공급이 이만큼일 수요가 이만큼이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공급이 이만큼인데 수요가 줄었어요. 뭐 어떻게 돼요? 공급이 과다하죠. 줄여야죠. 예. 공급이 과다하면은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수익성도 떨어져. 네, 그러면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 뭘 해야 되냐면 공급을 조금씩 줄여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찌됐건 1대1의 비율을 맞춰놔야 가격이 안정화가 되겠지. 그런 수익성도 더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수익성이 사실은 판만큼이어서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수익성은 안 떨어지겠지. 그렇죠. 하나 팔아서 얼마 남기냐? 이제 영업이익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네. 이걸 같이 줄여야 이 영업이익률이 안 깨지는 거야. 적게 생산하고 적게 하면 되니까 네. 차라리 공정을 적게 돌리면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SK 하이닉스도 제가 알기로는 공장 증설하려다가 보류했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네, 공급을 줄여야 되니까. 왜냐면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면. 네. 그래서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걸 해봤자 지금 당장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발표 나고 나서 사실은 주가가 막 엄청 잘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가잖아요. 지금은 네. 다들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거 네, 같기도 삼성전자 하고요. 여전히 뭐 6만 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10만 원 여전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네, 그 밑에 반도체 기업들 사실은 별로 못 가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얘네들이 못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미국, 네. 일본, 우리나라, 한국 해서 네 군데 나라에서 우리끼리 조금 이제 뭐 치포 이제 빅포가 아니라 치포라고 하더라고. 네, 치포 동맹을 네.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거든.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예전에 사드 기억나세요? 사드? 사드 알죠? 그 미사일 방어 체계 아닌가요, 그거? 제가 그래 군발 출신이라 또 네. 잘 압니다. 네, 사드 때 중국이 우리 보복했잖아요. 한한령 못하게 하고 못 팔게 하고 그죠? 뭐 그러니까 한국 거 다 한대. 한국 배우들 다 나가. 한국 뭐 하는 애들 다 나가. 한한령이 내렸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그게 굉장히 오래 갔어요. 그때 뭐 이제 그 코스메틱이나 이런 데 많이 타격을 입지 뭐 않나요? 코스메틱도 그때? 그렇고 뭐 5만 군데가 사실은 다 타격을 받았지. 게임도 막 다 타격받고. 근데 지금 상태에서 정부에서 네. 그냥 정말 그 미국의 손을 갑자기 우리가 같이 들었다고 생각해봐. 중국이 어떻게 할지 후환이 두렵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미국의 이제 뭐 군사 동맹 이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뭐 낫다라고 해도 네. 우리는 뭐 작전권 이미 이제 이양 받았잖아. 그렇죠. 그리고 뭐 북한이랑 싸우면 되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네. 예를 들면 뭐 치포 동맹 했어. 대놓고 이제 뭐 미국이랑 뭐 손 잡았어. 네. 그리고 미국에 뭐 투자 많이 하고 뭐 우리 뭐 하고 뭐 한다라고 해. 그러면 나쁘지 않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나라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상 힘든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사실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랑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는 거는 네. 사실 그렇게 쉽진 않을 거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 거다. 그러면은 지금 이 기사나 이렇게 발표된 거는 당장은 조금 뭐랄까 무의미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혹시? 네, 저는 지금 당장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돼요. 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올 연말이 되면은 뭐 대출금리 무진장 올라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면 뭐 이제 건설 업황도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설사가 뭔가 부지를 매입을 했어요. 네. 네, 부지를 매입하고 이제 건물을 지어요. 근데 이제 흔한 말로 PF 대출이라고 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건물을 짓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금리 자체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네. 이 자체 수익성이 떨어질 거야. 뭐 삼성전자에 총알이 많아서 현금이 많아서 하긴 하겠지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야, 생돈 다 들여가지고 돈 주고 다 사는 거는 이거 바보 같은 짓이다. 어느 정도의 대출은 일으키는 게 맞거든. 그렇죠. 그러면 근데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직접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못하지. 금리 인상기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못하는데 그 밑에 소부장 기업들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
그래서 모양새는 만들어졌지만 네. 뭐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보시기에 요런 어쨌든 반도체를 안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이 반도체 투자라던가 어쨌든 이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좀 이슈화되고 있는 게 또 여러 가지 뭐 반도체 이슈가 있는데 안 가지고 갈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면은 이런 투자라던가 이제 이렇게 발표했던 게 좀 효력을 이끌 수 있을지. 뭐 내년 빨라도 내년 뭐 2분기 3분기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지. 내년 하반기 네. 뭐부터 조금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것 같다. 업황이 살아날 것 같다라는 건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네. 공장을 짓는데 시간이 들어갈 거 아니야. 뭐 6개월에서 1년 들어갈 거 아니야. 기존 공장에다 증설한다라고 하면은 어찌됐건 조금 빨라질 거고, 네. 신규 공장에다 완전히 새로 한다라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네. 그러면 기존 공장에 이제 여기서 제일 빠른 거는 용적률을 올렸으니까 그 공장 내부에서 추가 투자하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사실은. 뭐 증축을 한다든가.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라인을 하면서 한 개 라인에 또 증설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좀 빠르니까. 네.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내년 하반기 때 살아날 것 같다라는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내년 뭐 2분기에는 투자를 하겠지.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설비 투자를 했으니까 네. 그 설비에 들어가는 클린룸 관련 업체 아니면 뭐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업체들이 먼저 움직일 거고, 네, 그 업체들이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찌됐건 캐파가 늘어났네. 그러면 소재, 네. 부품, 네, 저희가 뭐 웨이퍼도 사실은 부품이잖아요. 네. 소재라고 하면 뭐 감광액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세부 소재들이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캐파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때 소재 업체들, 부품 업체들이 움직이겠지. 네, 그래서 그 흐름으로 저는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당장은 조금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진 않겠지만 이제 어려워. 아무래도 반도체 투자라는 게 또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소부장이나 뭐 부품,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용적률 높이는 약간 그런 기업 위주로 보자. 아니지.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업황이 살아나는 게 언제냐는 뉴스를 꾸준하게 보시는 게 저는 맞고, 네. 그 업황이 살아난다는 뉴스가 나오면 네. 내년 하반기부터 살아날 거야 라고 하면 빨라도 6개월 전에 네. 그때쯤에 투자가 할 거예요. 설비 투자를. 그럼 네. 그때 그 관련 기업들이 움직이는 거지. 네, 뭐 무조건 움직이는 건 아니다. 세제 지원 혜택을 줬다라고 해도. 네. 그래서 이제 그 뉴스를 보자. 라는 거죠. 아유, 또 역시 전문가님은 저희 같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이 뉴스 기사 보면은 바로 어디에 또 투자를 해야 되지. 그래갖고 바로 물리지.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역시 또 다른 견해를 갖고 계셔서 사실 이거는 말 그대로 전문가님 개인 견해이기 때문에 또 들어보시고 네, 이게 또 그래도 어떤 기업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투자가 진행되는 그 뉴스 타이밍을 한번 보자 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장비 업체들도 한번 쫙 했던 게 네, 있잖아요. 전공정, 후공정 다 했잖아요. 뭐 네. 그런 업체들 위주로 또 해서 다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너무 이 기사에 뭐 갑자기 또 하지 말자. 해서 뭐 투자하지 말자는 약간 그런 취지로 오늘 영상을 또 촬영을 한 거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도 또 좋은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